안녕하세요. 앞선 동영상에서 잠깐 그 이민의 여러 가지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와이라는 것이 주로 그 합쳐졌을 때가 1959년도였어요. 바로 그때 이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은 죽었죠, 이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그 하와이 출신으로서 미국의 하원의 첫 번째 그 선출직이 됩니다. 그 후에 이 사람은 그 1962년도에는 상원으로 또 선출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58년 동안 계속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. 그런데 하와이라는 곳은 독특하잖아요. 그래서 일본계가 많이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곳이, 왜냐하면 그 사탕수수 밭을 일궈내는 것으로 일본계가 많이 이미 노동자로서 들어가 있고요. 그 한국을 그 침략할 그런 시기였을 때 그 한국 조선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. 근데 어쨌든 하와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돼요. 그리고 일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그 민주당의 판도를 보면은요, 아주 큰 도시, 가령 시애틀이나 시카고나 뉴욕 같이 큰 도시에는 워낙 그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노동력이 있는 곳이라 민주당 성향, 진보 성향을 갖게 됩니다.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대로 그 사사카와나 그런 소로스가 굉장히 치중을 한 그런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그것이 LA 지역이죠. 그래서 LA와 하와이 그러면 일본의 파워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, 뭐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. 이거는 별로 큰 한국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바꿔놓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그렇게 일본 미국인 주축의 그런 정치세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이누이가 바로 그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, 록펠러 그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.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의 손자예요. 데이비드 록펠러가.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. 하버드를 졸업한 이후에 그 일본어를 배우게 돼요. 어디서? 도쿄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서 일본어를 가서 배워요. 3년 동안 배웠다 그럽니다. 그리고 나서 하버드로 와서 문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극동 언어, 그러니까 동아시아죠. 동아시아 언어와 역사를 전공하는 그런 곳인 그 문과를 졸업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일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중국어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은 미국 민주당 쪽에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하에서 그 피스 평화 봉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.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에 말한 그 이누이라는 사람이 이 데이비드 록펠러한테 자리를 물려줘요. 그 상원위원회의 그 위원장 자리를 뭐냐면 상업위원회죠. 상원의 상업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이누이가 물려줘요. 이 데이비드 록펠러한테.
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. 이 사람의 외손자가 바로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라 그러나요? 그 사람이라 그러죠.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누이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누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여자가 히라노라는 여자가 있어요. 이 여자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그 위원회의 그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. 그러니까 미일 그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걸 타이틀로 하냐면요. 인류를 사랑하는 거, 필안트로피라는 게 그런 건데요. 그러니까 뭐 인간을 사랑한다, 뭐 인류애가 넘쳤다, 뭐 이런 식의 리더로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. 이것은 소로스가 할 때도 이런 식이잖아요. 자기는 평화를 위하고 뭐 인류애가 많고 이런 식의 것을 내겁니다.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 히라노라는 이 여성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. 그 미국에 있는 그 내셔널 뮤지엄 어디에 있냐면 LA에 있어요.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표급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. 뭐 포드 재단 왜냐하면 미국 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치에 굉장히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제 포드 재단의 그런 위원도 했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 LA에 있는 일본의 그 내셔널 뮤지엄 이 바로 어떤 거냐면 스미소니안 그 계통이라고 그래요.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. 그래서 이 히라노가 클린턴 밑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예술뿐 아니라 그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히라노라는 여자가 발탁이 돼서 그 위원을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미일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사무실이 LA도 있고 도쿄에도 있어요. 이해가 가셨죠? 그리고 그러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싱턴의 그 헤드쿼터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재력을 가지면서 또 관계를 넓히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 여성이 그 히라노라는 이 사람이 주력을 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 커뮤니티와 일본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 세대를 좀 연결해 주려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 그래요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관계에서 일본의 그 등급을 높이게 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non-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좋게 인식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누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누이 인스티튜트 연구소도 또 그 고문이라 그러죠. 어드바이저니까 고문 자격을 갖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그 예술 분야에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뮤지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각종 뮤지엄 또
그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것들, 그리고 그 어린이를 위한 뮤지엄, 또 아트랑 그 휴머니티를 위한 그런 것, 뭐 등등 해서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, 이 히라노라는 여자는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거기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도요타 재단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프랑스계인데 아무튼 그런 또 비즈니스 보드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그게 아마 예술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? 근데 이제 히라노가 한 것을 보면은요, 뭐냐면요, 캘리포니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향상시켜요.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히라노한테 그런 임명직 같이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듭니다. 1976년도에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LA 지역에서 그 아시아 여성 네트워킹을 이 사람이 주관을 하게 되면서 맨 처음 그 프레지던트, 거기 대표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성 파워를 굉장히 돈독히 해주고 푸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여성은 나중에는 그 일본의 도쿄에서 그 미국 그 상공회의소죠.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니까 상공회의소랑 또 연결고리를 놓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. 여성들의 그 선거를 많이 하자. 그런 리그를 만들게 됩니다. 뭐냐면요. League of Women Voter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요. 선거에 참여하시오. 그런 연맹 같은 거를 맺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아랍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내셔널 뮤지엄 일도 이 여성이 관여를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요새 그 여성의 힘, 여성 투표자를 뭐 늘린다던가 여성의 힘을 강조를 하잖아요. 여성을 배려를 한다던가. 특히 더민주당에 와서 더 그게 눈에 띄잖아요. 이것이 어떤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,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미국 내에 있는 그 일본의 그 민주당의 힘, 그것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그 하와이,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하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요.